예,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논리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논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말미에 논리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논리 함수. 이 함수에서 나오는 함수는 if,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or와 not. 근데 not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지금 if er라는 함수가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말고도 뭐 true니 false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는 명령이죠. 엑셀에서 5가 4보다 크냐? 5가 4보다 크다라는 말을 실행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는 예 아니오가 나오겠죠. 예, true 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5하고 4가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앞에 있는 느는 명령이고 뒤에 있는 느는 같으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안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false라고 뜨겠죠.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신호등이 무슨 색깔이냐, 이거는 논리가 아니죠. 신호등의 색깔이 빨강이냐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논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제 if 함수가 나오는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면서 정비 상태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느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예. 문제 1번에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며 이거 정비가 보증. 자, 6만 미만이라는 거를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놨어요. 사실 컴마가 아니라 이거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놓은 거죠. 그렇죠? 6만 미만 이렇게. 예. 정비가 보증인지 아닌지 이게 되면은 최상급이라고 처리를 하래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최상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 상태가 보증이라고 혹시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상급이라고 처리하자.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다. 이 외에는 뭐라고 쓴다? 공백으로 등급을 표시하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if라는 함수하고 and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습니다. 자, if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부터 써볼까요? if 는 if 가로 열고 논리식을 써요. 논리식 또는 조건식을 써요. 조건식. 그래서 이 논리식 또는 조건식이 참일 경우가 있고요.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항상 함수 자체 문법을 아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박히지만 처음에 그냥 결과만 외우시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영어에서 말하는 무슨 여러 가지 문법 종류가 있을 텐데 전 영어는 모르겠고요. 엑셀에서 말하는 함수는 이 문법을 어느 정도 아셔야, 어느 형태를 알아야만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nd는 뭐냐면 여기에 논리식이 아니라 어떤 식이 들어가요. 식들이 계산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들이 이렇게 나열돼요. 그래서 괄호 속에 식들이 모두 참일 경우에는 결과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무조건 다 뭐다? 거짓이에요. 자, 이걸 한번 묶어볼게요. if 논리식을 쓰라고 했어요. 논리식. 여기서 말하는 논리식은 뭐가 될까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논리식 또는 조건식은 뭐냐면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 상태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최상급이라고 표현하래요. 최상급이라고 표현하래요. 그럼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경우의 수가 몇 가지를 보세요. 경우의 수가 최상급이냐, 상급이냐, 아니면 공백이냐.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if 함수가 몇 번 들어간다? 2번 들어간다. 네. 경우의 수가 2개면 신호등의 건널목의 신호등의 색깔이 빨강입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가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최상급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상급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식을 써주시고 식이 맞으면 참일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짓일 경우가 있는데 얘는 참일 경우가 있지만 거짓일 경우가 또 한 번 물어봐야 될 상태가 생긴 거예요. 또 한 번의 경우가.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번 더 물어보자 이거지. 이렇게 더 물어보자. 그럼 이번에 논리식 또는 조건식은 뭐다?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식, 논리식은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냐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때 참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상급이라고 표현하래요. 아니면 공백으로 표현하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균 점수가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if 평균이 60점 이상이냐 6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다 이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평균이 80 이상이면 80점 이상이면 합격 다시 평균이 60점 80점 미만이면서 60점 이상이면 재시험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60점 이하면 60점 미만이면 이때는 불합격 처리하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if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if 평균이 80점 미만이면서 60점 이상이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80점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아닌 경우에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0점 미만이라는 조건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80점 미만인 경우에 오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60점 이상인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80점 이상입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합격. 근데 80점 이상입니까? 아니요 라고 하면 뭐예요? 80점 미만이면서 라는 거죠. 80점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라는 말은 80점 미만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80점 미만이라는 조건을 건들지는 않고 60점 이상만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재시험 처리가 되고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 재시험도 아니면 뭐다? 불합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조건을 쓸 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60만 미만이고 보증이냐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보증이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아까처럼 80점 미만이면서 60점 이상 이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달라져요.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아래에서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는 거는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AND라는 함수를 다시 써야 돼요. 여기다가 AND 안에다 묶어가지고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라는 조건하고 정비가 보증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묶어야 돼요. AND 안에다가 주행거리가 6만 미만, 정비가 보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AND라는 함수로 다시 한번 묶어준다 이거죠. 갑작스럽게 함수가 어려워진 것부터 나왔어요. 좀 쉬운 것부터 물어봤으면 수월했을 텐데 첫 판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AND로 걸어서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라는 경우하고 정비가 보증이라는 경우를 두 개를 묶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나로 이제 해결이 된 거고요. 다시 한번 6만 미만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작다라고 쓰죠. 작다 6만. 이때 이 컴마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컴마가 들어가면 60보다 작다가 돼요. 그리고 000이라는 조건이 하나 걸리고 정비가 보증이라는 경우로 또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빼줘야 돼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는 거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기능이고 엑셀한테는 컴마를 써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증이다 라고 하는 걸 물어볼 때는 정비 상태가 보증이라는 글자와 같으냐라고 물어봐주면 돼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니까 이렇게 쓰고 정비가 보증이니까 는을 써주면 돼요. 예.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 말한 주행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C의 세 번째 셀이잖아요. C의 세 번째 셀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C의 세 번째 셀. 정비는 뭐죠? D의 세 번째 셀이네요. 그렇죠? D의 세 번째 셀. 얘는 C의 세 번째 셀. 얘는 D의 세 번째 셀. 자, 공백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공백이라고 따옴표에다 쓰면 큰일 나요. 그러면 공백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공백은 따옴표 열고 닫으면 공백이에요. 얘가 공백입니다. 한 칸을 띄워도 되고요. 붙여 써도 돼요. 이게 답이에요. 제가 보기 좋게 하려고 중간중간에 띄어쓰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도 시험 문제나 뭐 작업할 때는 띄어쓰기를 안 하고 바로 씁니다만 보시기 좋으라고 좀 띄워놨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 114쪽에 예,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하단에 수식 만들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잘 만들어 놨어요. AND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괄호 속에 들어있는 그 식들이 다 참일 경우에 전체가 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를 반장으로 뽑아준다면 나는 학급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를 쭉 열어놨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못한 게 있으면 뭐다?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다. 예. 오화라는 함수도 있어요. 오화 반대로 AND 말고 오화도 있어요. 는 오화. 이 안에는 A, B, C, 뭐 여러 개가 이렇게 나열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 괄호 속에 내용들에서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만족이라는 말은 참이죠. 그렇죠? 참 하면 전체가 참이 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 셋 중에 넷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본선 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선에서 1, 2, 3등 안에 들면 돼요. 두 번째, 키가 어느 정도 크면 돼요. 세 번째, 돈이 많으면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본선 진출하려면 1, 2, 3등 안에 들든지 키가 어느 정도 크든지 돈이 많든지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본선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전혀 뭐 이해하고 엉뚱한 소리를 제가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세 가지 시험 중에서 한 가지라도 100점을 맞으면 예선을 통과합니다. 본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 다 8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면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100점을 맞으면 본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오화는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엔드는 다 만족해야 돼요. 다시 한번 좀 위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고 하는 요것이 하나의 조건이에요. 묶어서 이 경우를 만족하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얘는 6만 미만이고 아니죠. 6만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정비 상태를 볼 필요가 없어요. 등급 얘는 공란이고요. 6만 미만입니까? 했더니 아니죠. 그럼 10만 미만입니까? 오케이, 10만 미만이에요. 보증입니까? 보증이래. 그럼 뭐가 나온다? 상급이 나온 거죠. 그렇죠? 상급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째 6만 미만이고 아니고 6만 미만이고 오케이, 6만 미만이도 오케이 했잖아요. 근데 보증이냐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10만 미만입니까? 맞죠. 그렇죠? 6만 미만도 되니까 보증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공란이 뜬 거죠. 공백에.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답이 보였다. 정답을 열어놨네요. 제가. 예. 섹션 08번 문제를 열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다 쓰는 게 어려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나열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여기다 쓰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수식이 딱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연수 갖고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는 if 괄호 열고 fx를 누르면은요 이런 창이 있다. 이게 if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질문을 걸어야 되는데 질문이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두 가지를.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화살표에 가서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and라는 함수를 추가해야 돼요. and 함수를 추가해서 얘가 6만 미만이냐 그 다음에 여기가 보증이라고 써있는 글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증 이게 물어봐요. 누가 여기 이 상태죠. 얘가 보증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if 함수에 가서 여기 가서 최상급이라고 쓰래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라고 돼 있는 건데 여긴 중간에 생략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알려줬어요. 처음에만 함수 첫 번째만 이런 식으로 설명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직접 이렇게 입력합니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아예 암기하듯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는 if 가로 열고 누가 일단 함수가 두 가지 경우를 물어봐야 되니까 and로 묻고요. and로 묻고 얘가 6만 미만이라는 조건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커서가 일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래 거를 클릭하든 위에 거를 클릭하든 옆에 거를 클릭해서 키보드로 올려줘야 돼요. 아니면 키보드로 뒤에 3이라고 쓰면 되고 얘가 보증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묶어야 돼. and로 묶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다? 최상급이다 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하나 마무리 졌어요. 그럼 if 함수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를 물어봐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는 if 식을 넣어주고 이게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식이 논리식이든 조건식이든 간에 식이 여러 개가 나열될 때는 AND로 묶으면 되고, 이거냐? 질문하는 거죠. 빨간색이냐? 그러면 예, 아니요. 지금 10시가 됐느냐? 예, 아니요. 너 남자냐? 예, 아니요. 15세 이상입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했어요. 최상급이라고. 그럼 최상급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다시 물어봐야죠. 상급이란 경우하고 공란이라고 하는 경우를 둘 중에 하나를 처리해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if 함수를 다시 한번 써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 답란 쓰는 데가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커서가 앞으로 밀려나가요. 원래 여기가 오른쪽 맞춤으로 돼 있으면 는 if, and 뒤로 밀려요, 글자가.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작다 6만,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는 보증 이렇게 써도 전혀 글자를 가리진 않아요. 가리지 않잖아요. 계속 뒤로 나가니까. 그럼 여기다 다시 또 if 함수 써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최상급이라고 쓰고 다시 여기다 if를 써가지고 이렇게 뒤로 쭉 써주면 되는데, 여기 쓰는 난 자체가 지금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다 보니까 는 if 쓰고 and 쓰고 얘를 클릭하고 6만보다 작다, 다시 얘를 클릭하려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이때는 키보드로 그냥 방향을 움직이세요. 키보드로 왼쪽 방향을 가면 아예 커서가 갑니다. 본래 키보드로 쓰는 게 귀찮아 하시니까 커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증이냐 물어봐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뭐가 된다? 최상급이 되는 거고, 아니면 다시 if를 쓰고, 아까는 여기를 클릭이 가능했지만 지금 클릭이 안 되잖아요. 커서가 가버리니까 방향키로 왼쪽을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커서가 옆으로 밀려나가거든요. 방향키 왼쪽으로 가면 돼요. 아니면 키보드로 그냥 C에 3 써도 되고, 얘가 10만보다 작고 그 다음에 뒤에 3, 얘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뭐다? 여기 상급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다? 공란을 열고 닫고, 따옴표 열고 닫는 게 공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배. 그 다음에 괄호를 2번 닫아야 돼요. 자, 여기 if 함수에서 괄호를 열었고 if 함수에서 괄호를 닫았어요. 근데 여기는 괄호를 한번 열고 괄호를 또 열었기 때문에 뒤에 괄호를 열고 닫고 해줘야 돼요. 특히 and가 들어갔으니까 if에서 괄호 열고 and에서 괄호 열고 and 괄호 닫고, if에서 괄호 열고 and 괄호 열고 and 괄호 닫고, 뒤에 있는 if 괄호 닫고 앞에 있는 if 괄호 닫고. 근데 괄호를 안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엔터를 치면 오류가 나요, 사실은. 여기 end를 제가 안 썼네요. 그렇죠? 나 end를 안 썼어요. 이렇게 쓰면 뒤에 괄호를 안 닫으면은요, 마지막 괄호를 두 개를 닫을까요?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면 괄호가 닫혀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요, 선생님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공란으로 나왔으니까.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답인 줄 아는데 6만 미만이고 10만 미만이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란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란으로 처리된 게 맞아요, 답이. 나머지는 드래그만 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만 미만이고 보증상태 최상급이고 10만 미만의 보증상태인 3개가 상급이고, 얘는 6만 미만이지만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요렇게. 그래서 1번 문제 해결이 됐다. 1번 문제 해결이 됐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관리 코드의 네 번째 문자가 1이면
센터. 2이면 포드. 3이면 가드로 포지션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하고 middle 함수가 들어가요. 대략 알 수 있겠죠? 예.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죠? 3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if 첫 번째 식을 물어봐서 이 첫 번째 식이 참일 경우가 있고, 만약 첫 번째 식이 참이 아니면 다시 if를 써가지고 두 번째 식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식도 참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또 if를 써가지고 세 번째 식으로 가서 참일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경우의 수가 보통 3개까지만 나와요. 경우의 수가 3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다? if가 2번만 나오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거짓인 경우로 처리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식은 뭐였죠? 관리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냐 라고 물어본 거죠. 첫 번째 식이 관리 코드의 네 번째 문자가 1이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라고 돼 있죠? 1이면 센터래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네 번째 문자가 2냐 물어봤어요. 2냐 물어봤어요. 2면 어떻게 하래요? 포드래요. 포드. 그러면 이제 포드가 아니면 3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1, 2, 3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1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래. 2냐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러면 자동으로 뭐다? 3이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세 번째 경우는 물어보지 않지만 실무는 안 그래요. 왜냐면 1, 2, 3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4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4가 5가 들어오면 오류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약간 다릅니다만 업무랑. 일단 여기는 뭐다? 1 아니면 2, 2도 아니면 뭐 3이니까 3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가드로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얘를 관리 코드에 네 번째 문자니까 MID 함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 코드에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이거잖아요. 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관리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세 번째 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리 코드인데, 관리 코드. 자세히 보시면 K991 네 번째 문자, 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숫자 1처럼 보여요? 글자 1처럼 보여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글자가 꼈잖아요. 글자가 꼈잖아요. 문자가 꼈잖아요. 그럼 결과는 문자예요. 그런데 얘가 아무리 숫자를 할지라도 MID 함수를 거치고 나면 글자가 돼요. 레프트 함수, 라이트 함수, 미들 함수, 그 다음에 앰퍼샌드 그 연산자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거치면 무조건 글자가 되기 때문에 꼭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 1이랑 같으냐 물어봐야 돼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거,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식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안 된다. 왜냐면 MID 함수로 질문할 때는 무조건 문자로 인식시켜서 질문한다. 그러니까 숫자 1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글자 1이냐고 꼭 물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도 따옴표 안에 1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네 번째 문자라고 했어요. 네 번째 숫자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MID 함수를 아니까 아하 얘는 글자니까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함수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숫자인데? 이거 왜 문자라고 했지? 그래서 숫자니까 숫자 1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아니라 그러죠. 얘는 글자입니다. 글자. 그래서 네 번째 문자라고 질문을 했고 따옴표 안에 1이라고 답을 해준 거예요. 문제지 자체의 답을 써준 거예요. 틀리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MID 함수가 들어가겠죠? MID 함수를 집어넣어서 관리 코드에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이게 2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2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써야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관리 코드라고 하는 게 I3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I3, I 세 번째 셀 이거고, 얘도 I 세 번째 셀이니까 이거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 시험에는 그냥 단순히 if 해서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if를 꼭 두 번을 물어보게끔 많이 합니다. if를 두 번 물어보게 되면 헷갈리라고. 자, 이렇게 쓰는 거죠. 는 if MID 관리 코드에 네 번째 한 글자가 1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음 편에 1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다? 아까 여기서 문제에서는 들어 센터 아니면 다시 if 물어봐서 MID 이 관리 코드에 있는 네 번째 한 글자를 잘라서 얘가 문자 2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면은 뭐라고 표현해라? 포드라고 하고 센터도 아니고 포드도 아니니까 뭐다? 가드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괄호를 닫아야 되는데 안 닫으면 괄호 두 개 비었네요. 메꿔드릴까요? 라고 알려준다 이거죠. 그냥 얘 누르지 마시고 엔터 눌러도 돼요. yes, y 눌러도 되고 이건 아니오고 이건 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마우스로 눌러도 돼요. 가보면 괄호가 막혀 이제 악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은 이렇게 하지만 얘가 만약에 1이 아니라 0이 들어오면 뭐예요? 1, 2, 3에 대해서만 센터 포드 가드를 했는데 0이 들어오면 가드예요? 0은 오류잖아요. 오류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업무상에서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봐야 돼요. 1, 2, 3이 아닌 경우는 오류를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어차피 1, 2, 3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거로만 문제를 처리하면 되겠죠. 이제 AND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볼 때 그 질문 모두가 다 참일 때만 전체가 참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화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봤을 때 그 질문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적어도 하나만. 다 만족해도 되고 하나 빼고 만족해도 되고 다 만족치 않으면 전체는 거짓말이 되는 거지. 예. 자, 개인별로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탈락. 그 외에는 통과를 하래요. 통과로 처리하래요. 자, if 함수하고 무슨 함수? 오화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70점 미만이라는 경우의 수가 다 70점 미만이 아니죠. 하나로 70점 미만이 걸리면
탈락이란 얘기예요. 100점 맞고 100점 맞고 69점 맞으면 뭐다? 땡 이거지. 그러니까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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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점 이러면 합격이고. 예. 그러니까 if 5 안에다가 식을 써주는 거예요. 식을 나열을 하겠죠. 그렇죠. 나열을 해서 이게 이제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썼나 한번 볼게요. 개인별로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 한 항목 70점 미만이 나오면 그게 요거예요. 이때 참이면 뭐다? 탈락이 걸리는 거고요. 아니면 뭐다? 거짓은 통과가 되는 거죠.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개인별로 계획서가 70점 미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획서도 70점 미만이 걸리면 작품성도 70점 미만이 걸리면 평점도 70점 하나라도 걸리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세 가지를 오함수로 써가지고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획서가 70점 미만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고. 작품성이 70점 미만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고. 평점이 10점 미만이냐?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셋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항목이라도 10점 미만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땡! 탈락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0점 이상입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서 70점 이상입니까? 예. 70점 이상입니까? 예. 다 70점 이상이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반대말은 같은 뜻으로 표현하면 and로 묶어주고 계획서가 70점 이상이고 작품성이 70점 이상이고 평점이 70점 이상이라면 그럼 뭐다? 통과고 아니면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위의 함수를 and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다 70점 이상이 돼야 통과가 되는 거고 얘는 70점 미만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탈락이라는 얘기니까 70점 미만이 한 개도 없어야죠. 다 70점 이상이 돼야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함수예요. 사실은. 근데 오화보다는 and 함수를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획서라고 하는 건 뭔가 보세요. 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B의 14번째네. 작품성은 C의 14번째고 평점은 뭐야? D 14번째고 그렇죠? 그럼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식을 잠깐 보실래요? 116쪽에 그 아래쪽에 보면 주황색 박스에다 그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계획서가 뭐고 작품성이 뭐고 평점이 뭔지는 B 14번째, C 14번째, D 14번째니까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응용한 문제가 있어요. 응용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참고로 예를 들어서 시험 10과목을 봤어요. 시험 10과목. 10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70점 미만이 나오면 탈락이래요. 안 그러면 통과래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유롭게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된다? 일단 물어봐야 되니까 if를 써야 되겠죠. 10과목 중에 적어도 한 과목이 10점 미만이니까 아까 우리 한 대로
A라는 애가 70점 미만이고 B라는 애가 70점 미만이고 C라는 애가 70점 미만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겠죠. 그렇죠? 무슨 함수를 써서? 오화 함수를 써서 10과목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가 뭐다? 탈락이 되는 애죠. 얘는 한 가지라도 걸리면 탈락이고 안 그러면 다 70점 이상이면 통과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목이 만약에 100과목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 100과목 시험 보지는 않겠죠. 10과목, 20과목까지는 볼 수는 있어요. 20가지 과목을 봤는데 20개를 나열하려면 너무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if 미니멈 A부터 A, B, C, D, E, F, G, H, I, J J인가요? 범위를 설정해 주죠. 10개. 쉽게 말해서 10과목을 써주면 10과목 10과목 중에서 최소값이 70점보다 작은 애가 발생할 수 있죠. 10점 미만이 이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미만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뭐야? 이거는 탈락이야. 아니면 통과가 되는 거죠. 20과목을 보면 20개를 쓰면 되고 100과목이면 100개라고 쓰면 돼요. 여기는 첫 번째 과목이 10점보다 작으냐, 두 번째 과목이 10점 작으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를 10번을 다 클릭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최소값이 70점 미만이면 70점 미만이 걸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개든 두 개든 간에. 그럼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출제위원이라면요 이 함수를 쓰라고 할 거예요. 왜 교과서적인 질문만 하냐고. 오함수를 쓰고. 그럼 오함수를 쓰면 엔드 함수를 쓸 수도 있죠. 70점 미만이 나오면 했는데 엔드를 쓰래. 그러면 70점보다 작은 게 아니죠. 어떻게 써야 돼? 70점 이상이라고 나와야지 엔드를.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if 해가지고 end로 걸어가지고 A가 70점 이상이고 B가 70점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해가지고 그러면 뭐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고 아니면 탈락이 되게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nd를 써도 되고 or를 써도 되고 미니멈을 써도 돼요. 응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허구한 날 나오는 게 if하고 or를 물어봤지 이렇게. 예, 이거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응용할 수 있는 문제를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를 쓰는 걸 막아놔 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정형적으로 문제가 나왔던 폼이라. 네. 문제 4번 볼까요? 어떤 문제는요. 우리 커먼 2급은 솔직히 그래요. 계속 문제를 풀다가 암기가 되면 그냥 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커먼 1급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있어요. 뭐든지 1급은요 다 어려워요. 뭐를 꽈버릴 수도 있어요. 풀지 못하게. 이 문제는 풀지 말아라는 뜻으로 출제위원이 내는 문제도 있어요. 100점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95점으로 합격하라는 등 이렇게. 예. 근데 그것마저 맞춰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여기는 는 if 오화 함수를 써가지고 계획서가 70점보다 작다. 작품성도 70점보다 작다. 평점도 70점보다 작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리면 탈락이고 아니면 이제 통과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다 70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고 여기는 70점 미만 다 떨어졌네. 불합격, 탈락하고 얘도 70점 미만이 하나 걸렸네. 그렇죠? 탈락거리겠지 뭐. 네, 탈락. 딱 눈으로 봐도 탈락이고 얘는 얘 때문에 탈락이고. 그렇게.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 외에는 공란으로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순위는 가장 작은 값이 1이래요. 그리고 if 함수를 쓰고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 다음에 ampersand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이 함수에 대한 사용법은 이제 우리가 나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처리하겠지만,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카트 경기니까 아무래도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게 1등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랭크 함수에서는 큰 숫자가 1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옆에서 는 rank.eq 누가 내 기록이 어디에서 나를 비롯한 남의 거에서, 그러니까 남의 거는 뭔다? F4번 키 내림 차선은 큰 게 1등이라는 얘기고 오름 차선은 작은 게 1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1이 들어가면 되죠. 1. 그러니까 실기 시험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문법을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수월해요. 자, 그러면 얘는 현재 8등이에요. 자, 얘가 1등이고요. 3등이고 2등이니까 여기는 2위 이렇게 나와야 되고 2위. 여기는 3이라고 나와야 되고 여기는 1이라고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등수 뒤에 위자가 나오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로 결합을 해서 몇이라고만 써주면 자동으로 위자가 나와요. 위자가 딱 붙잖아요. 그렇죠? 다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하는 것만 나오라는 거잖아요. 원하는 것만.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 2, 3등까지만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if 너 3등 이내 들어왔니? 그러면 네 순위에다가 위자 붙여라. 아니면 공란으로 둬라. 이런 얘기죠. 예, 이거는 if 순위를 계산해서 순위가 3등 이내 들어왔다면 그 순위에다가 몇이란 글자를 붙이면 돼요. 1, 2, 3등까지만. 아니면 공백 처리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해도 돼요. 4등 미만이라면 1, 2, 3등이라면 3등 이하니까 1, 2, 3등이고 4등 미만이니까 1, 2, 3등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쓰죠? 상관없어요. 그럼 순위를 2번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순위를 계산하기 3등 이내 들어온 거를 계산하기 위한 순위고 뒤에 있는 순위는 뭐다? 출력하기 위한 순위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그럼 한번 아까 요거 순위 계산하는 게 이거라 그랬는데 이게 순위 계산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위 계산하는 함수인데 이 순위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랭크 함수를 여기다 한번 넣어주고 여기도 한번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공백은 뭐하라? 따옴표 열고 닫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따옴표 열고 닫으면 공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 구하는 함수를 2번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럼 10등 이내 들어온 사람만 순위를 출력하시오 라고 하면 위자를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이게 10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10등까지만 출력되는 거고 10,000명이 시험 봤다 그래서 100등까지 출력하시오 그러면 100보다 작거나 같다면 100등까지 출력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된다 이거죠. 이거를 직접 써본다면은
는 if 랭크 .eq 누가 내 기록이 이 전체 기록에 비해서 3등 이내에 들어왔다면 또다시 랭크를 써야 되는 게 귀찮으니까 랭크 함수를 그냥 블럭 잡아서 복사해 가지고 요 뒤에다 붙여주고 앰퍼샌드로 몇위라고 붙여주고 나머지는 공란 처리해버리면 끝난다 이거지. 틀렸다. 컴마 다음에 오름차순 1이 빼먹었네. 1 컴마 1 빼먹었네. 그렇죠? 아까 작은 게 1등이라고 했으니까 3등보다 작다면 여기 컴마 1 빼먹었네. 컴마 1. 자, 1, 2, 3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1, 2, 3이만 나온 거지. 선생님 오름차순 해주는 게 어디요? 오름차순을 해주는 오름차순이요. 네, 해주는 여기 오름차순이에요. 요 뒤에 뒤에 컴마 1 컴마 1의 의미가 요거는 뭐냐면은 작은 값이 1이 1등, 다른 말로 이거를 오름차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큰 게 1등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큰 값이 1등 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림차순. 그때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큰 게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 오름차순. 그 개념은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고, 그렇죠? 예. 문제 5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나왔네. 왜 뻑하면 신장하고 체중을 물어보냐고?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판정을 표시하시오. 체중에서 신장 빼기 110 을 계산한 값이 얼마? 6 이상이면 비만. 다시 체중에서 값이 마이너스 5 이상이면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 그 다음에 값이 마이너스 5 미만이면 이거는 허약으로 표시하래요. if 함수를 사용하래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비만이냐, 표준이냐, 허약이냐. if가 두 번 나온다는 얘기죠. 는 if. 어떤 식을 물어봤어요. 식 첫 번째. 그래서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 있는데 만약 거짓이라면 다시 물어보래. 식 두 번째 걸 물어봐서 얘가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를 판정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식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체중에서 신장 빼기 110 한 거를 마저 빼줬는데 그 값이 6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만이래요. 근데 비만이 아니면 표준이냐 허약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물어봐요. 이걸 물어봐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가 참이면 뭐다? 표준이래요. 그러면
비만도 아니고 표준도 아니면 뭐다? 다시 마이너스 5 미만을 안 물어본다 그랬죠? 그냥 무조건 허약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6 이상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 아니라는 6 미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6 미만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 미만이라는 걸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6 미만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5 이상이냐만 물어보면 돼요. 어차피 6 이상이 아닌 애들을 데리고 간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6 이상이 아닌 6 미만인 중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크거나 같다 6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크거나 같다 얼마? 마이너스 5 이상이라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체중이 뭐고 친장이 뭔지만 알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체중은 D24. 여기서는 체중이 D24고 신장이 C24고 여기는 체중이 D24고 신장은 C24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비만, 표준, 허약, 비만 184에 82면 좋은데 비만이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 책에 나온 보시는 대로 117페이지 4번에 관한 설명도 나와 있고 118페이지에 5번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을 셀에 있는 주소를 보고 거기다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문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지수가 나왔네. 세 가지 지수가 나왔는데 예. 검색 지수, 그 다음에 음란물 지수, 그 다음에 게임 지수를 이용하여 예, 치료 여부를 표시하래요. 첫 번째 예, 검색 지수, 그 다음에 음란물 지수. 사실 이런 지수가 있어요. 이런 지수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독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판정하는 값이 있는데 값이 각각 4 이상이고 이 세 값의 평균이 7 이상이면 이제 치료해야 돼요. 치료 요망이고요. 그 외에는 그렇지 않으면 주의라고 표시를 하래요. if 함수, and 함수, 그 다음에 average 함수. 세 가지 함수를 다 사용하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봐야 돼요. 는 if 쓰고 지금 각각 4 이상이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평균값도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nd에다 써야 되겠네. end에다. 그래서 검색 지수가 4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음란물 지수가 또 4 이상이고 그 다음에 게임 지수가 또 4 이상이고 그리고 에버레이지 평균 이 세 값이죠. 세 값. 이 세 값의 평균이 7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다 만족한다면 얘는 위험한 애니까 치료 요망을 해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주의로 끝나는 거죠. 주의로 끝나면 되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인터넷진흥원이라는 데 가면 이렇게 검색 지수 검색하고 음란물 지수 평가하고 게임 지수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검색 지수서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검색 지수가 뭐라고 쓰이냐면 B의 세 번째네요. 얘는 B의 세 번째고, 얘는 C의 세 번째고, 얘는 D의 세 번째고, 여기는 B의 세 번째부터 D의 세 번째까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뭐 답이 된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예. 답이야 뭐 어차피 우리 책에 적혀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다 적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책에도 자세히 돼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뭐 답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도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예. 그래서 if 함수를 쓰고 and 함수를 써서 엑셀화하는 과정, 사람이 쓰는 글자에서 엑셀로 바꾸는 과정을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렇게 썼었어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 쓰여진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보고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면 글자를 잘못 썼는지 확인해보고, 여기에서 글자를 잘못 쓴 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고 답이 나왔으면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계속 했던 거예요. 계속 이것만 보면서 하다 보면 여기에 또 빠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안 보고 해야지.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서 식을 만들어 가면서 직접 키보드로 써야죠. 근데 실제 업무상으로 처리할 때 복잡한 식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다 종에다 써봐요. 저도요. 지금도 종에다 꼭 씁니다. 종에다 써가지고 답이 맞아 들어가는지 안 맞아 들어가는지 연습을 꼭 해요. 저는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야 돼요. 연습을. 문제 2번. 가격이 가장 높으면 최고가래요. 가격이 가장 낮으면 최저가래요.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래요. if, max, minimum 함수 세 가지를 사용하래요. 자,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최고가냐, 최저가냐, 공백이냐. 자, if가 두 번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요. 가격이 가장 높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 최고가라고 표시하고, 아니면 다시 if를 써가지고 가격이 가장 낮으면 물어봤어요. 그래서 낮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최저가라고 출력하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다? 공백으로 처리하래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높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맥시멈이죠. 맥시멈. 누가? 현재는 나를 갖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중에서 제일 크냐?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중에서 제일 크냐?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 가장 높다라는 거는 현재 가격이 가격 범위에서 맥스를 써가지고 현재 가격 범위에서 현재 가격이 최저가하고 같으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 가장 낮다는 거는 뭐냐면 현재 가격이 뭐랑 미니멈 가격 범위에서 가장 최근 제일 작다는 미니멈 값하고 같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현재 가격은 뭐다? H의 세 번째 셀 아닙니까? 이게 H의 세 번째 셀.
H 세 번째 셀이 H 세 번째부터 H 아홉 번째까지, H 세 번째부터 H 아홉 번째까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범위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가 꽝꽝 찍혀야 돼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현재 가격은 H 세 번째니까 미니멈 마찬가지로 여기도 H 세 번째부터 H 아홉 번째까지인데, 여기도 달러 표시가 꽝꽝 찍힌다 이거죠. 이렇게 찍힌다 이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죠. 예.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if max 이 범위 중에서 현재 내 값이 최대값하고 같으냐. 이거 거꾸로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할 때 요거를 요거다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누가라는 말은 얘 A와 B가 같으냐는 거니까. 근데 가장 편한 거는 현재 셀이죠. 현재 셀이니까 요것보다는 요게 더 보기는 좋아요. 자, 그래서 는 if 누가 내 현재 가격이 맥시멈 이 현재 가격에 비해서 그러면 최고가라고 되는 거고, 아니면 다시 if 내 가격이 미니멈 내 가격 범위 중에서 제일 작다면 최저가라고 표현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다?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얘가 최고가가 되고 얘가 최저가가 되고 나머지는 이도 저도 아니니까 공백으로 처리하는 거죠. 예. 문제 3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별을 표시하시오. 주민등록번호가 어딨나 좀 볼까요? C의 16번째 셀이네. 그렇죠? C의 16번째 셀에 주민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여. 이렇게 처리하라 그랬는데 내가 좀 찝찝한 게 뭐냐면 숫자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숫자라는 말이. 사실 숫자가 아니죠. 글자잖아요. 이게 숫자가 아니라 글자잖아요. 그렇죠? 문자잖아요. 아까는 그렇게 문자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아까 여기에 1이냐 2냐 이게 네 번째 문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숫자라고 표기했어요. 이게 좀 찝찝한 건 있어요. if 함수하고 o 함수하고 mid 함수를 사용하시오. 는 if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 또는 3이면 1은 뭐라고? 남자고,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2 또는 4냐고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1 또는 4 아니면 1 또는 3 아니면 2 또는 4니까 이거냐 물어봤는데 아니라면 이거냐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A냐 물어봤는데 아니래. 그럼 B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여로 처리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실무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는 1, 2, 3, 4 4가지 성별 코드만 들어와야 돼. 5, 6, 7, 8은 들어오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와야 돼.
근데 1, 2, 3, 4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오류가 발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럴 때는 1이냐 3이냐 물어보고 아니면 2냐 4냐고 물어보고 그것도 아니면 오류 이렇게 해줘야 돼. 실무에서는. 예. 자, 이걸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오함수를 써가지고 얘를 1이냐 물어봐주고 1이냐 물어봐주고 얘를 또 물어봐야 돼. 1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8번째 숫자가 1입니까? 5와 또는 주민등록번호 8번째 숫자가 3입니까? 이렇게 1 또는 3입니까? 물어봐는 게 오화 함수 아닙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C 16번째 셀이니까 MID에 C 16에 8번째 한 글자가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얘도 MID 함수에 C 16번째 셀에 8번째 한 글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답인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초수 써가지고 MID C 16번째 8번째 글자가 1이면 남 그렇죠?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써도 돼요. 추수함수는 고르는 거잖아요. 여러 개 중에 고르는 거지 않습니까? 1일 때는 남, 2일 때는 여, 3일 때는 남, 4일 때는 여, 5일 때는 남, 6일 때는 여, 7일 때는 남, 8일 때는 여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성별 코드가 1, 2, 3, 4, 5, 6, 7, 8, 8가지가 있다 그러면 4번 물어봐야 되잖아. 1, 3, 5, 7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낫죠? 낫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답을 만드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오화 함수를 쓰기 위해서 if에다가 오화를 쓰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성별 코드를 가지고 성별을 출력하라 그러면 if 오화 MID 함수 쓰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복잡해 길어. 그냥 추수 함수 쓰는 게 편해요. 아니면 홀수가 남자고 짝수가 여자니까 홀수 짝수 판별하는 거 될래나? 이게 될래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는 MOD MID 8,1 2 나오나? 오케이. 그래가지고 if 얘가 0이면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니까 여여여 남남 여남 여여 남남 여남 되네. 됐네. 이렇게 해도 답이 되네요. 자, 얘는 좀 복잡해졌어요. 대신에 지금 보시면 복잡해졌는데 MID 함수를 이용해서 성별 코드를 잘랐잖아요.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 6이냐 7이냐 8이냐. 근데 MOD가 뭐라 해서 나머지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잖아요. 얘를 거꾸로 쓰면 얘를 0이냐고 물어보면 여기가 여자가 되고 여기가 여가 되고 이 뒤에가 남이 되는 거예요.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니까 홀수지 않습니까? 홀수니까 남이고 아니면 여자가 되는 거고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니까 여자가 되고 아니면 남자가 되고. 지금은 성별 코드가 1, 2, 3, 4 네 가지를 물어봤지만 우리나라에는 1, 2, 3, 4, 5, 6, 7, 8 나머지 4도 더 있잖아요. 9번, 0번은 제외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돼? 1이냐 3이냐 5냐 7이냐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별하면 되잖아. 왜냐면 성별 코드가 9번 0번도 있다 그랬잖아요. 9번 0번은 추수함수를 못 써요. 0번째라는 의미가 없잖아.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다 되잖아요. 0은 짝수니까 홀수냐 짝수냐 판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아, 뒤에 나왔네요. 문제 4번에. 이거. 이게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하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MOD 함수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세대 수의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라고 쓰고 참네. 홀수이면 홀수라고 쓰래. 홀수로 표기하래. if 함수하고 MOD 함수를 쓰래요. 는 MOD 가로 열고 A, B 이거는 뭐냐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그러니까 는 MOD 100을 4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뭐가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A를 B로 나누었는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가 0이 됐어. 0. 그러면 이거는 A는 B의 뭐다? 배수 관계가 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배수냐 아니냐 이런 거.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려고. A를 B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래. 그러면 A는 B로 나눠진다는 얘기니까 A가 B의 배수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2의 배수냐? 2의 배수를 우리 짝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여기 했던 거잖아요. 나머지를 2로 나누었더니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 됐다 그러면 짝수니까 2, 4, 6, 8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고 아니면 남자가 되고.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2로 나눠지면 나머지는 0 아니면 1인데 1, 3, 5, 7, 9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남자가 되고 아니면 여자가 된다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해요. 이거는요. 그냥 는 MOD 해가지고 이 수를 2로 나눴더니 짝수고 홀수고 그거잖아 지금.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if를 써가지고 얘가 0이면 2로 나눠진 나머지 0이라는 거는 2의 배수니까 이게 뭐다? 짝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짝수. 아니면 뭐 홀수. 이걸 물어보는 얘기지. 이거 짝수 홀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응용하느냐 이거를 배우는 거지. 어른들은 당연히 나머지 구하는 문제 틀린다 그랬어요. 나는 왜 틀렸을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답은 이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로서의 의미가 없는 애예요. 짝수 홀수를 뭐 어쩌다고. 이게 2의 배수 관계냐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용 문제로는. 예. 그거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짝수 홀수 판별하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 5번이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 가산점에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값 이상이 나오면 그 사람은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근데 이제 가산점 여기 보세요. 이제 면접 점수가 있잖아요. 여기 얘네들의 평균이 82인가 나왔어요. 밑에 82라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82라고 나와 있는데 이 82가 평균인데 평균 값을 물어봐야 될지 일단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산점이라는 게 여기 없어요. 여기 보시면 가산점이라는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가산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더니 군대 여부가 필로 돼 있으면 필 3점 부여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필 미필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로는 미필이면 0점 부과하래요. 없대 이렇게 돼 있대요. if 함수하고 average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83이 되는 거죠. 이 사람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가산점 없고 군대 갔다 온 사람만 3점을 더 부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러니까 if를 물어봐서 경우의 수가 합격 불합격이니까 이거죠. 이거 이름은 뭐다? 합격 아니면 뭐 불합격. 이거 쉽네.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가산점이라는 거를 해. 이거 그럼 이거를 이제 가산점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가산점 플러스 면접 점수니까 이거잖아요 지금요. 여기서 가산점은 이거예요. 이 가산점이란 제도가 요거예요. 요거 군대 여부가 필이면 3점 부여고 미필이면 없대요. 얘를 3점을 더하든 빵점을 더하든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해야 되고 그 더한 거에다가 면접 점수로 이제 계산을 한 것이 면접 점수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군대 여부가 필인지 아닌지 또 물어봐야죠. 여기 지금 군대 여부가 필이라고 돼 있어야 3점을 주던 말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보세요. if 군대 여부가 뭘로 필이라고 돼 있으면 뭐라는 거야? 3점이고 아니면 빵점이지 뭐. 이거죠? 군대 여부가 필이라고 돼 있으면 3점을 주는 거고 아니면 빵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면접 점수를 더한 것이 그거나 같다. 면접 점수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잖아요. 수식을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요. 수식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건 묶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군대 여부는 어디 있죠? B의 25이고 면접 점수는 뭐다? C의 25번째고 그 다음에 면접수 평균값이니까 C의 25번째부터 C의 32번째까지가 면접 점수니까 에버레이지로 묶어가지고 근데 얘네들의 평균이니까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달러가 찍혀야 된다는 거지. 이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우리말로 되어 있는 예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 엑셀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if 함수라든지 이거를 써가지고 말로 풀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말로 표현한 글자에다가 셀 주소를 붙인 거죠 지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지 한번 여기다 써봐야지 뭐. 틀렸다. 뭐가 틀렸을까? 웬네임? 제가 얘를 복사했는데 왜 위에 게 복사가 됐지? 얘를 복사했는데 지금 엉뚱한 게 답이 들어갔어요. 이거. 그렇지.
합격이고 얘는 평균 점수가 82점인데 평균이 82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3점 부여해봤자 81점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불합격이 됐지. 이 사람은 미필이지만 82점보다 높으니까 합격이고, 그렇죠? 이 사람은 불합격이 합격. 평균이 82라는 거는 블럭 잡아보면 밑에 대충 뜨잖아요. 82라고 여기. 그러니까 82하고 비교해 보는 거지. 얘는 3점 더하니까 83이니까 합격이고, 얘는 82니까 땡, 얘는 84니까 합격, 얘는 83점, 83점 이상, 얘는 81점이니까 떨어지고 80점이니까 떨어지고.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안으로 검사를 해 보셔야 돼. 우리 교재 121쪽에 오른쪽 박스에 수식 만들기 과정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길버 출판사에 나온 이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 출판사 선생님들도 나처럼 공부했나 보다.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기록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갖고 오해 소지가 있었어요. 아, 이정민 훈장이란 저 선생은 길버 출판사 책을 가지고 그대로 써서 강의를 하는구나 라고. 네. 전 이 출판사 책이 좋아요. 제 성향과 똑같아요. 공부하는 패턴이. 예. 아무래도 출판사 책이다 보니까 지면을 좀 정리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많이 하면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설명해 놓은 건 있습니다. 대신에 저보다 더 좋은 거는 줄쳐가면서 숫자를 매겨놨잖아요. 1, 2, 3, 4 이렇게. 그거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이해되셨으면 써보세요. 연습장에다 써보시고 그걸 가지고 키보드로 입력해 보시고, 그렇게 2번 하시면 아마도 다 합격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열불나는 종이 하나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합격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합격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아주 옛날부터 있던 책인데 이 사람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엑셀에 관련된 함수 작업은 다 했어요. 함수. 예. 함수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